제가 요번 주에 그 저번에 말씀해주신 거 카페쇼 아, 갔다 왔어요? 네, 그거 다녀왔거든요. 저 처음 가봤어요 거기를. 카페쇼 아예 처음 가신 거죠? 네. 이번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스케일 어마어마하죠? 네, 이게 제가 원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커피의 조금 본토 네. 그런 건 이탈리아 이런 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제가 공부를 했을 때는. 근데 그쵸, 맞아. 요즘은 이태리보다는 어떤 뭐 트렌드가 바뀌었나 요즘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된 거냐면 이탈리아가 에스프레소의 본고장은 맞아요. 그래서 그쵸. 아마 부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정말 많은 에스프레소 머신 부스들 있잖아요. 에스프레소 머신만 해도 막 진짜 몇십 개 회사가 다 나와 있고 95% 이상은 다 이태리 거예요. 심지어. 예. 그러니까 막 스페인이나 뭐 심지어 우리나라도 에스프레소 머신 만들고 이렇긴 한데 다 그냥 이태리 머신이라고 보면 되고, 이탈리아가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머신도 만들었고 에스프레소라는 음료 자체도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만들고 전통성이 어마어마하죠. 원조죠, 원조. 이탈리아. 근데 이제 그 자리를 거의 이제 내어주다시피 한 게 지금 꽤 돼요, 사실은. 이제 옹님이 느끼신 것처럼 이게 원래 이탈리아가 본고장이고 원조고 에스프레소 이즈 이탈리아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네. 이제 커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조금 이제 호주 쪽으로 이제 기울고 있어요, 이미. 근데 그렇게 된 요인이 뭐냐면, 호주가 일단 그 커피의 발달을 하게 된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태리 비롯해서 유럽에서 그 이주자들이 많았어요. 호주 이쪽으로. 그러니까 고향에서 먹던 커피나 그런 문화들을 생각하면서 호주에서 다시 발전을 시킨 게 이제 호주 커피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죠. 예.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일단 에스프레소라는 거를 정립을 해놓고, 그리고 원래 그 조금 먹는 거 까다롭고, 그죠? 패션 민감하고 어떤 굉장히 그 감각적인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 네. 자체가. 맞아.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런 단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 남한테 잘 못 맡기고 내가 해야 되고, 이게 뭔가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해야 되고 방해받는 것이라고 뭔가 자기만의 그 감각적인 거를 표현하기가 애매한 거야. 전달하기도 쉽지가 않고. 이런 게 한 가지 힘이었는데, 이게 이 호주 사람들, 현지인들은 사실 영국 피잖아요. 이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이게 극대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깐깐하고 그 뭐 되게 체계화시키고 수치화시키고 이러는 거에 되게 예민해요. 이탈리아는 굉장히 감각적이고 조금 경험해봐야지 돼, 몇 번 추출해봐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면 뭐 에스프레소 한 5만 잔은 뽑아봐야지, 한 5년은 일해봐야지, 그래야지 좀 감이 오는 거지, 이런 거라면 그게 아니죠. 약간 조금 더 수치화시키고 매뉴얼화시키고 약간. 호주가요? 이게 영국 피들의 제 생각엔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감각적이고 뭔가 이런 걸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걸 매뉴얼화시키고 수치화시키고 레시피화했으면 좋겠는 거야. 이 영국 피랑 이탈리아랑 만나니까 호주가 굉장히 그렇게 발전한 게 아닌가, 커피가. 그리고 이제 생필품법, 가격을 갖다가 리미트를 정해놓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생활에 쓰는 것들, 그러니까 물가를 장난질을 못하게끔 했다고 해야 되나? 정부에서 관여를 한 거죠. 이러한 생활 필수품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이상으로는 판매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게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역시 이탈리아 그 커피 에스프레소의 고장답게 생필품의 그 요소에 커피가 들어간 거예요. 생필품에.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커피가 일상화되고 너무 많이 마시니까, 그 제가 어디서 본 통계로는 음료 판매 순위가 물 다음이 아마 커피일걸요? 이탈리아는. 네.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가 커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걔네가 생필품법에 그게 적용이 돼가지고 1.1유로인가 1.2유로? 이 이상을 에스프레소를 못 팔게 해놨어요, 법으로. 그 당시에 하나로 얼마예요? 1유로가 제가 알기로 거의 한 1,500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1.1유로라고 해도 많이 잡아봐야 1,900원? 2,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대부분의 카페를 가서 에스프레소를 내가 시키면은 한국 돈으로 2,000원 이하로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다만 관광지나 이런 데 막 뷰가 좋고 거기 대신에 그런 거는 이제 붙여요. 뭐 자리에 따라서 뭐 소파 자리나 뷰가 좋은 자리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 이제 가격을 붙이고 뭐 이런 거는 있는데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법으로 인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커피 하는 사람들도 커피 쪽에 재료를 더 좋은 걸 쓰고 뭔가 더 투자를 하기가 애매한 거죠. 마진이 안 되니까. 내가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들처럼 좋은 생두나 좋은 재료를 써서 커피 그리고 양도 늘리고 하면은 뭐 에스프레소를 5,000원, 카페 라떼 6,000원 막 이렇게 팔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질 않으니까 여기는 어쨌든 마진이 되고 수익률이 있어야지 이제 카페가 돌아가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발전이 어떻게 보면 더딜 수밖에 없었다. 약간 머무른 게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정부에서 아예 제한을 둔 거잖아요. 네, 한 잃어버린 한 50년 정도 될 거예요, 이탈리아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커피계 쪽에서도 얘기가 있고 하니까 조금 이제 융통성을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1.1유로 이상인 카페도 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우리가 원주고 본고장에 또 에스프레소 카푸치노의 나라인데 맞아요. 다른 나라한테 맞아요. 진다 막 이러고 또 최근에 또 보면 한 5, 6년간의 바리스타 챔피언십 보면은 이탈리아 우승자가 한 명도 없거든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가 이제 더 기대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쨌든 에스프레소 머신은 그 호주인들이나 뉴질랜드 네로라는 그런 바리스타들이 쓰는 머신은 어쨌든 이탈리아가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그런 가격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풀리면 더 괜찮은 블렌드들이 나오고 이제 뭐 기대해도 좋은 거죠. 이제 이건 정말 개인적인 궁금한 건데 국내에서도 그 원두도 생산을 하는 데가 있나요? 아 그러니까 생두 생두 아니 없죠. 없죠. 재배 지역은 거의 대부분 가난한 나라예요. 아 남미, 중남미, 아프리카.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탈리아도 생두가 전혀 안 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부에서 커피 가격 제한을 두면은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아낄 수밖에 없는 거고 물류값이 비싸질 수도 있는 거고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변동은 항상 있거든요. 생두값도.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그런 불리한 조건 속에서 저 정도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던 거고. 그러면은 아직은 그래도 에스프레소 머신기는 이태리 제품들이 독보적이죠. 아직은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네. 독보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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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물론 그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지금 현대 시대에 엄청난 과학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만드는 데들이 몇 군데 있고 잘 만들어요. 근데 이게 그 역사와 전통이라는 건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브랜드가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역사와 어떤 그거를 우리가 어떤 더 좋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태리보다 판매량이 많아진다? 그게 한두 해 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 뭐 이탈리아는 뭐 단연 에스프레소의 거의 시작 자체가 1940년대 막 이러니까 엄청난 거죠. 저기는 70년이 넘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거에 비하면 역사가 짧죠. 최근 아닌가요? 그렇죠. 또 지금은 글로벌 시대고 매체가 워낙 우리나라는 영어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외국 가서 배우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습득하고 워낙에 머리가 좋고 기술이 좋은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제대로 연구를 한 건 에스프레소를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길게 잡아줘도 13년? 아하. 근데 그동안에 다른 나라들 2, 30년에 걸릴 걸 우리나라는 한 거예요. 앞으로 무궁무진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로스팅 사업도 그렇고 카페 산업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보면 아직은 이 원두 사업이라는 게 레드오션은 아니겠네요, 그럼? 레드오션은 아니죠. 제 생각에는 조화가 중요한데 바리스타들과 로스터들 간에 바리스타들이 조금만 더 깨어있고 조금만 더 부지런한다면 로스터들 이 세계도 블루오션이지 않을까. 약간은. 근데 계속해서 그냥 수입산만 의존하고 아 우리나라 아직 멀었어 무조건 그냥 호주 거 쓸래 미국 거 쓸래 이탈리아가 최고지 이런다면 그게 사실 100% 절대 맞지 않거든요. 제 경험상 지금 저는 그리고 커피업계에 계속 있던 사람으로서 일단은 다 비교해보고 먹어봐야 돼. 선입견이나 이런 편견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인데 우리나라가 뭐 언제부터 핸드폰 만들었다고 지금 일이잖아.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문화 예술 지금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커피도 제가 봤을 땐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지져보고 이러면은 그 호주나 이탈리 제품 그 물 건너가지고 뭔가 프리미엄 붙은 거에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혹은 브랜드라고 해서 혹은 뭐 미국 거라고 해서 호주 거라고 해서 그렇지가 않다. 먹어보고 했는데 정말 냉정하게 딱 봤을 때 우리나라 거고 가격이 한 몇천 원 더 싼데 훨씬 더 맛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더 이상 그렇게 마냥 이렇게 쫓아가는 건 아니다. 올 만큼 왔다. 다만 그 다른 나라들처럼 시간이 필요할 뿐, 평준화를 위해서. 그렇지만 이미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거죠. 네. 네, 오늘은 저희 웅님께서 카페쇼를 다녀와가지고 또 이탈리아 커피의 어떤 궁금점들, 그래서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아는 지식선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어떤 그런 뭐 엄청난 정보력이나 노하우보다는 스토리텔링, 그런 역사, 배경 어떤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나라 커피도 많이 수준이 성장을 했고 우리 것을 잘 애용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원두라던가 또 그 밖에 커피 관련 특히 에스프레소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또 컨텐츠와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